안녕하세요. 신지원에드 전기기능사 제3과목 전기설비입니다. 일단 전기설비 과목은 기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 기능장, 기술사 이런 자격증을 공부를 할 때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정보 더 쌓아간다고 하면은 그런 자격증들을 공부를 하실 텐데 전기기능사, 전기설비 과목을 기출에만 의존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가시는 게 나중에 공부할 때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출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후의를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을 접근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나중을 생각했을 때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설비 개요인데요.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공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전선로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수용장소 혹은 수용가라고도 합니다. 수용가에 이르는 가공전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가공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물 위에 절연체에 고정해서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 공중을 가로지르는 전선로라고 되어 있죠. 흔히 얘기하는 전봇대 위에 이렇게 전선로가 이렇게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가공전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공전선에서 수용장소, 수용가, 우리 일반 주택이나 집 같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인입선이라고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물의 종류로는요, 철근 콘크리트주, 목주, 강관주, 철주, 철탑 등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주 같은 경우에는 목주는 말 그대로 나무 목자를 써서 나무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목주를 외웠었는데 이 목주에 대한 용어를 보기만 하고 실제로 본 적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디 가서 많이 봤냐면 하와이를 갔더니 하와이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나무도 많이 나오고 해서 거의 다 목주를 사용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주는 이제 외국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수용장소는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고요. 수용가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봇대. 이 전봇대 같은 경우에 이 위에 있는 전선로는 보통 22.9kV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229이라고 부르고요. 22.9kV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229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229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가공전선로입니다. 다음으로는 개통접지입니다. 전력계통의 이상현상에 대비를 해서 대지와 계통을 연결하는 것으로 대지에 접지를 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접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어스라고 합니다. 자, 어스라고 하는데 어스는 지구라는 어떤 단어와 동의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접지한다는 것은 대지로 이렇게 전선을 연결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 대지는 바로 이 지구다. 그래서 동일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계통의 이상현상으로는요, 낙뢰, 개폐기의 조작, 지락사고 등 과도한 이상전압이 발생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개통접지는 TM 방식, TS 방식, IT 접지 등 다양한 접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런 접지 형태 같은 경우는 기능사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3상 4선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3상 4선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3상 4선식은 이렇게 Y결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Y결선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거 한 대가 이제 변압기예요. 변압기가 세 대가 한 곳은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중성점으로 만들어서 접지를 시키고요.
각 상,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페이지, 각 상에도 이제 세선이 나오게 되고, 이 중성선에서 이렇게 뉴트럴이라고 하는 중성선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 둘, 3상인데 선이 몇 개? 하나, 둘, 셋, 4개 해서 4선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일반인들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 4선씩이고요. 이 상에서 상 사이에서는 380V가 나오고, 상에서 중성선은 220V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220V는요, 상과 중성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상과 상 사이는 380V인데 이거는 동력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동력용. 동력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터를 얘기를 하죠. 동력용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삼성 4선씩의 중성선을 접지를 해서 사용을 하더라. 이렇게 대지와 개통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Y가 개통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접지가 대지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장보호인데요. 기기의 노철 도전부에 대한 접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부터 사람과 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노출 도전부라고 하는 것은 고장시 전기가 통해서 사람이나 동물이 쉽게 접촉할 위험이 있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관등회로입니다.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반전등용 변압기에서 방전관까지 전로를 말을 하고요. 방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방출, 이제 빛을 내는 거죠. 빛을 내는 효과를 이용한 전기관, 대표적으로 네온 사인이 있으면 이를 램프로 활용하면 이제 방전등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요즘에 네온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런 유흥가, 술집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인테리어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방전등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방전등이라고 생각하고요. 급수설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급을 한다는 거죠. 물을 공급하는 설비를 이야기를 하고요. 발전소 같은 기기에 냉각수나 봉수, 물을 공급하는 설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수설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설비입니다. 자, 우리 후쿠시마 원전 있죠.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나서 어떤 원전이 파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은요,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원전은 이제 지진 9.0에도 이렇게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원자핵의 분열로 인해서 열이 발생을 하고, 그 열을 이용해서 증기를 만들어내고, 그 증기가 다시 발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원자력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열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으면 이 열을 어느 정도 꺼줘야 됩니다. 식혀줘야 되는데, 그때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바로 급수설비죠.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바다 쪽에 있죠. 왜냐? 물을 바로 급수받기 쉬우니까 보통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때 쓰나미 현상으로 인해서 이 급수설비, 그러니까 물을 이제 공급을 하는 모터가 침수가 돼 버렸습니다. 침수가 됨으로 인해서 열을 계속 식혀줘야 되는데, 급수설비가 침수가 돼버리니 열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열이 계속 올라가게 되죠. 열이 계속 올라가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폭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밑에 쪽에 이제 급수설비에 어떤 모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쪽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지진이나 쓰나미 이런 거,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이유로 폭발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본 보호고요. 정상 운전 시 기계의 전류가 통하는 부분에 사람이나 가축이 직접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등전이 본딩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부를 서로 같은 전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전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전위로 만들어준다는 건데, 그런 전위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물통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물통이 이렇게 있고요. 이 위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이 요만큼 막혀 있는 상태에서 물이 요만큼 차 있다라고 할게요. 밸브로 이제 막혀 있고요. 자, 만약에 이 밸브를 열게 되면요. 이쪽은 낮게 되어 있고, 이쪽은 높게 되어 있으니까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는 낮아지고 여기는 높아지게 될 거예요. 즉, 물이 흐르죠. 물이 흐릅니다.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지점에서의 어떤 전압이 6V고요. 이 지점에서의 전압이 4V라고 했을 때, 전위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이제 5V를 맞추려고 하겠죠. 5V를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도전부에서 이렇게 차를 6V에서 4V로 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감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5V와 5V였으면, 또 5V였다면, 어때요? 전위가 같기 때문에 전류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전위 본딩을 통해서 같은 전위로 만들어서 전류가 통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배관은요, 자, 발전용 기기 중 증기, 물, 가스, 공기를 이동시키는 장치를 말하고요. 자, 배수 설비 같은 경우에는 차 내부 혹은 발전소 건물의 누수를 밖으로 내보내는 설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전에 급수와는 조금 반대로 가는 개념입니다. 급수와는 반대로 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호 도체고요.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한 도체다. 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리 혹은 알루미늄 이렇게 되어 있는 물질을 이야기를 하고요. 보호 접지라고 하는 것은 고장식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접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접지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인체를 보호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기가 있다라고 할게요. 기기가 있고요. 자, 여기 이 기기가 접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손을 닿았어요. 자, 인체도 여기에는 저도 하나의 뭐예요? 저항입니다. 저도 하나의 저항인데요. 자, 요 상황을 이제 저도 이제 대지에 닿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을 회로로 표시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기기가 있고요. 접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인간, 기기 이렇게 있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모든 전류는 0V인 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접지가 바로 0V인 곳이고요. 전위가 0V인 곳이고, 이 전위가 0V인 곳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으로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인간도 하나의 저항이기 때문에 전류가, 여기는 저항이 있구나. 난 다른 데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접지된 쪽으로 흐르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기 접지가 없게 되면 모든 전류가 그냥 사람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수차인데요.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는 회전기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차를 편하게 얘기하면은 프로펠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주변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물이 이렇게 그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수차를 치게 되면요, 수차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 수차가 돌아가면서 회전기, 그 어떤 발전기를 동작을 시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전동기와 발전기는 한 끗 차이입니다. 전기를 줘서 돌아가면 전동기고요. 축을 돌려서 전기가 생산되면 발전기예요. 똑같은 회전기인데 내가 전압을 주느냐 혹은 전압을 생산을 하느냐,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이 떨어지는 걸 이제 내가 받아서 회전을 시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레방아도 거기에 맞게 어떤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옥내배선인데요. 건축물 내부의 전기 사용 장소에 고정해서 시설하는 전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전선이 되어 올 수도 있고요. 전선관이 되어 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내부에서 하더라, 그래서 옥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외배선인데요. 말 그대로 건축물 외부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 시설하는 전선 혹은 공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측배선은 조형물에 고정시켜서 시설한 전선이다. 건축물 외부에서 집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사용을 한다든지 쪽에 고정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형물을 고정시켜서 시설하는 전선이고요. 공사. 연접 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수용장소 인입구에서 분기를 해서 지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까지 이르는 전선을 연접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한 수용장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집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인입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내가 여기서 다른 지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이거를 바로 연접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격 전압. 발전기가 전격 운전 상태에 있을 때 단자 전압을 이야기한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기기가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전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압 같은 경우에는요, 전류와 비교를 했을 때요, 감전사고나 기기가 움직이는 것은 모두 전류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전압은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요, 전류는요, 뭐의 이동이죠? 전하의 이동이죠. 전하의 이동인데, 이 이동을 얼마나 세게 밀어줄 거냐예요. 예를 들어서 전하들이 이렇게 뿅뿅뿅뿅 있었는데,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얘를 얼마나 세게 밀어주느냐. 세게 밀면 밀수록 어때요? 이동이 빨라지니까 전류도 많이 흐르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패러데이 법칙에 이 같은 경우도 동일한 시간 동안 많은 자속이 변하면 어때요? 많은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이렇게 많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전압이, 우리 흔히 하는 전기가 전압이 아니라 사실 전류입니다. 전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압과 전류는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중성선입니다.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인데, 중성선을 대지에 다중으로 접속을 하고 변압기 중성점을 중성선에 연결하는 접지계통 방식이다. 아까 전에 Y결선, 이렇게 중성점을 대지에 이렇게 접지를 했었죠.
지락고장 전류는요, 충전부에서 대지 또는 고장점에 접지된 부분에 흐르는 전류를 이야기하고요. 지락고장 전류는 화재, 사람이나 동물의 감전, 전로의 손상, 기기 손상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락이 이제 대지자를 써가지고 이제 그 지락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가공 전선로가 있었는데 끊어져서 대지에 닿았어. 이게 지락이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지가 있었고 우리 그 도시형 변압기 이렇게 있죠. 도시형 변압기가 있는데 얘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누전이 발생되거나 지락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이 바로 이렇게 이 기기 어느 변압기라든지 이런 기기에서 바로 이제 대지를 흐르게 된다고 하면요. 이 주변에 뭐가 일어나는 전위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위 상승으로 인해서 영전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가 되고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가 되고요. 전위차가 발생해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있게 되면요. 어떻게 전류가 흐르니까 뭐가 발생한다? 감전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락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특별저압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을 의미를 하고요. 셀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접지회로, 펠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지회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피렛 시스템인데요. 구조물의 번개가 떨어졌을 경우 물리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수용가가 이렇게 있었고요. 캡코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전에서부터 그 전기를 공급을 받겠죠. 여기서 병렬로 이게 피레기 기호입니다. LA라고 하고 라이트닝 어레스트라고 하는데 낙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순식간에 큰 방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이 피레기는 평소에는 이제 오픈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수용가만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큰 방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얘가 쇼트 상태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방전 전류를 다 방전을 하고 나면 다시 오픈 상태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용가가 전력을 사용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펜도체 같은 경우는요, 교류회로에서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이야기를 하고요. 펜도체 같은 경우에는 직류회로에서 중간선 겸용 보호도체를 말합니다. 중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그런 회로가 있었을 때 변압기 중간 탭에서 이렇게 따서 사용하는 그런 중간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중간에서 따서 사용하는 그런 보호도체를 이야기하고요. 펜도체 같은 경우에는 직류회로에서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를 말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산업의 구분인데요. 저압과 고압과 특고압을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전기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항상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직류는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하고 교류는 얼터네이티브 커런트라고 하는데 직류는 1.5kV 이하, 교류는 1kV 이하, 고압은 1.5kV 초과 7000kV 이하, 교류는 1kV 초과 7kV 이하, 특고압은 똑같이 7kV 초과 이렇게 이 부분을 반드시 구분을 하시고 특히 교류와 직류의 차이를 구분을 하셔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옛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600V다, 뭐 750V다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술도 발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기술도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설계 규정에서 이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핵심 유형 문제입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의 인입정에 이르는 가공전선은 뭐죠? 자, 그러면 가공인입선이죠. 자, 그래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의 인입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은 가공인입선이다. 이렇게 있고요. 면접인입선에 대해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건축물 외부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고정한 시설은 전선, 건축물 외부에 전기 사용에서 조형물의 시전을 고정시켜 시설한 전선, 구조물의 번개가 떨어졌을 경우 물리적인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 한 수용장소 인입구에 나와 지진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 4번이죠. 4번. 전압을 구분할 때 저압에 해당되는 것은요, 1000V 이하의 교류, 7000V 초과하는 모든 전압. 얘는 특고압이죠. 특고압이고요.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교류, 고압. 1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직류.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것도 고압이죠. 직류로서의 고압, 교류로서의 고압이고, 전압 구분할 때는 7000V 이하의 교류가 저압에 해당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기 설비 파트의 첫 번째 강의 챕터 1 전기 설비 개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